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확률의 기본 성질과 그 계산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률의 정의. 전체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P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n분의 A입니다. 조금 생소한가요? 그럼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확률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렵진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사위 눈의 숫자가 1부터 6까지이므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주사위 눈의 숫자가 3이 나올 경우의 수는 1입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말은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3이 되는 경우가 한 번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아마 몇 번 시도해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이란 단지 가능성을 표현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확률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그 횟수가 무한히 많아지게 되면, 즉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말은 주사위를 무수히 많이 던질 경우 6번 중 1번 꼴로 주사위 눈이 3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참고로 확률을 문자 P로 표현하는데 이는 확률의 0단어가 바로 probability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단한 확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확률의 정의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답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동전이 세워지거나 주사위가 모서리로 서는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동전 하나를 던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 즉 2입니다. 그렇죠?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1이므로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사위 눈이 6의 약수가 나올 경우는 1, 2, 3, 6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3번, 휴대폰에서 음악을 고를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내장된 음악의 총수 50곡입니다. 팝송이 나올 경우의 수가 30이므로 휴대폰에 있는 음악 50곡을 랜덤으로 틀었을 때 팝송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확률은 확실할 확, 비율, 율자를 써서 확실한 비율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n분의 A인 거 다들 아시죠? 일단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잠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주어진 내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건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 사건은 언제든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던지는 주사위는 두 개니까요. 여기에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6 곱하기 6, 즉 36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가 36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흔하게 사용되므로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건 A, 주사위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과연 주사위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두 주사위 눈의 합이 2부터 12까지인 거 다들 아시죠? 즉, 주사위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뿐입니다. 이것도 낱개의 사건으로 분리한 후 사건별로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주사위 눈을 반드시 구분한 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두 주사위에 대한 눈의 값을 순서상 x, y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건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두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면서 동시에 1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즉, 사건 1과 2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주사위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4 플러스 3, 즉 7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주사위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경우의 수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시군중 먹기에 불과합니다. 가끔 계산 실수로 인해서 1보다 큰 숫자를 확률값으로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확률값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인즉슨 1보다 큰 값이 나올 경우에는 계산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확률값으로부터 거꾸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행에 있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이 시행을 10번 진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몇 번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말은 두 번의 시행 중 한 번은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5번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행 횟수가 50번이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25번이 될 것이며 시행 횟수가 100번이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50번이 된다는 말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률에 의한 경우의 수의 계산. 사건 A의 확률이 P일 때 전체 시행 N번 중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P 곱하기 N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확률을 활용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손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를 일일이 구하는 것이 참 귀찮지 않으세요? 특히 낱개의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률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지금부터 여러 예시를 통해 확률의 기본 성질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확률의 정의에 따라 전체 경우의 수와 주어진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면 쉽게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가 7 이상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확률은 0입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주사위 눈의 숫자는 모두 7 미만입니다. 이 경우 확률은 1입니다. 즉, 사건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확률 P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확률의 기본 성질 1. 첫째,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P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며 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둘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입니다. 셋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서 임의로 구슬 하나를 꺼냈을 때 꺼낸 구슬이 빨간 구슬일 확률은 11분의 5이며 파란 구슬일
확률은 11분의 6입니다. 그런데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므로 주머니 속에서 검은 구슬을 꺼낼 확률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꺼낸 구슬의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또는 파란색일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그 확률은 1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은 구슬을 꺼낼 확률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검은 구슬을 하나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꺼낸 구슬이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의 확률이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만 넣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사를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숫자가 6의 약수 1, 2, 3, 6인 경우를 사건 A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숫자가 6의 약수가 아닐 경우, 즉 주사위 눈의 숫자가 4와 5인 경우, 다시 말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는 2입니다. 맞죠? 즉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두 확률값을 잘 살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바로 두 확률값의 합은 1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2.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아래 예시와 함께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률의 기본 성질 2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A를 카드의 숫자가 6의 배수 6, 12, 18이 되는 경우라고 놓은 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답을 찾은 것 같죠? 앞서 확률의 기본 성질 2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임의의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카드의 숫자가 6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활용하니까 정말 쉽게 해결되죠?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 없네요. 도대체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죠? 사건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선택된 카드의 숫자가 6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를 구해볼까요? 잠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죠? 네, 맞아요. 바로 선택된 카드의 숫자가 6 이상일, 즉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2에 따르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된다고 했으므로 임의의 한 장의 카드를 고를 때 선택된 카드의 숫자가 6 이상일 확률은 1-4분의 1, 즉 4분의 3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적어도 주사위 하나의 눈의 숫자는 짝수이다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주사위 눈의 숫자는 모두 홀수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같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주사위 하나의 눈의 숫자가 짝수인 경우를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편의상 두 주사위의 눈의 숫자를 순서상 x, y로 표현하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림에서 동그라미 표시가 없는 순서상을 찾으면 1,1, 1,3, 1,5, 3,1, 3,3, 3,5, 5,1, 5,3, 5,5입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두 주사위 눈의 숫자가 모두 홀수죠? 즉, 적어도 하나의 주사위 눈의 숫자가 짝수가 된다는 말은 두 주사위 눈의 숫자 모두 홀수인 것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적어도 하나의 주사위 눈의 숫자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것보다 두 주사위 눈의 숫자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즉, 주어진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주사위 눈의 숫자가 짝수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를 고치면 두 주사위 눈의 숫자 모두 홀수가 아닐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것이 됩니다.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적용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일단 사건 A를 두 주사위 눈의 숫자가 모두 홀수인 경우로 놓은 후 그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이러할 확률, 즉 두 주사위 눈의 숫자 모두 홀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9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9입니다. 다시 말해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로 놓으면 두 주사위 눈의 숫자 모두 홀수가 아닐 확률, 즉 적어도 주사위 하나의 눈의 숫자가 짝수일 확률은 1-P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스스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라는 말의 의미와 뭐뭇은 모두 뭐뭇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많이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해석해야 되니까 꼭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불어 앞으로 문제 속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활용하여 푸시기 바랍니다. 훨씬 쉽게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더 적다면, 즉 주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찾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쉽다면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음 문제를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활용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의 계산 법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단순히 확률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어떤 형사가 범인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땡땡 영화관에 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관에서는 코믹 영화 3편, 액션 영화 4편, 공포 영화 2편을 상영한다고 하네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첩보에 따르면 범인은 반드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요? 너무 쫄지 마세요.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씩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참고로 이 영화관에서는 코믹 영화 3편, 액션 영화 4편, 공포 영화 2편을 상영한다고 했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9이며 코믹 영화를 보는 경우의 수는 3, 액션 영화를 보는 경우의 수는 4, 공포 영화를 보는 경우의 수는 2입니다. 그렇죠? 1, 2, 3번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4번부터 7번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건 A, 범인이 코믹 영화 또는 액션 영화를 보는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요? 잠깐, 문장 속에 접속사 또는이 보이는군요. 즉,
접속사 또는을 기준으로 사건 A를 낱개의 사건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건 1, 범인이 코믹 영화를 보는 경우, 사건 2, 범인이 액션 영화를 보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두 사건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과연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범인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범인은 코믹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액션 영화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맞죠? 정리하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찾을 때에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학생의 경우 접속사 또는을 보고 곧바로 합의 법칙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4번 범인이 코믹 영화 또는 액션 영화를 볼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1번 범인이 코믹 영화를 볼 확률을 P1 그리고 2번 범인이 액션 영화를 볼 확률을 P2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4번 범인이 코믹 영화 또는 액션 영화를 볼 확률을 P1과 P2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범인이 코믹 영화를 보는 경우의 수를 A, 범인이 액션 영화를 보는 경우의 수를 B로 놓겠습니다. 4번 범인이 코믹 영화 또는 액션 영화를 볼 확률은 바로 P1과 P2의 합과 같군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5번, 6번, 7번에 대한 확률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접속사 또는과 관련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법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플러스 Q입니다. 이것을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전체적인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사건의 개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아무리 많은 확률값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는 최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관련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두 주사위를 구분하여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편의상 두 주사위의 눈을 순서상 X, Y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36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이제 정답을 구해볼까요? 사건 A, B, C, D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따라 사건 A, B, C, D가 일어날 확률을 모두 더하면 두 주사위 눈의 합의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만약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즉,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때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묻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짐작했겠지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바로 각 사건의 확률값을 서로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확률의 곱셈 정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모두 일어날 확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입니다. 단,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두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3개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언제든지 두 사건은 함께 또는 연달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접속사 그리고를 기준으로 주어진 내용을 낱 개의 사건으로 분리한 후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건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파악해볼 차례입니다. 과연 은설이가 던진 주사위 눈이 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규민이가 던진 주사위 눈이 짝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나 가능합니다. 즉, 두 사건 1과 2는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고배 법칙을 적용하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그 값은 12입니다. 이제 확률을 구해볼까요? 주사위를 2번 던진 셈이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2입니다. 따라서 확률은 36분의 12, 즉 3분의 1입니다. 이 값은 사건 1과 사건 2에 대한 확률값을 서로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애초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하면 손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쯤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도 함께 넣었으니까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여러가지 확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정리를 활용해야 할지 곱셈 정리를 활용해야 할지 잘 판단해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낱 개의 사건으로 분리한 후 해당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내용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풀어보니 그렇지는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낱 개의 사건으로 분리한 후 해당 사건의 확률을 구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두 사건은 언제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들어있는 적어도라는 단어 보셨나요? 앞서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풀면 좋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2를 활용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까요? 일단 문제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규민이가 임의로 정답을 찍은 답이 모두 오답이 되지 않을 확률은 이라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즉 규민이가 찍은 답이 모두 오답일 확률을 구한 다음 그것이 아닌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보아하니 규민이가 찍은 답이 모두 오답일 확률은 25분의 16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두 오답이 아닐 확률은 25분의 9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을 낱 개의 사건으로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두 주사위를 각각 A와 B로 놓겠습니다. 분리된 사건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과연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사위 A와 B가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짝수의 눈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즉, 우리는 사건 1과 2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사건 1번과 2번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잠깐, 사건 1에서 분리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 다들 캐치하셨나요? 마찬가지로 사건 2에서 분리된 사건 C, D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 A와 B 그리고 사건 C와 D에는 각각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 1번과 2번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천천히 계산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2분의 1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사건 1의 확률값 4분의 1 더하기 사건 2의 확률값 4분의 1이므로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모두 이용하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바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의 약수이면서 8의 약수인 수는 1과 2 두 개뿐이므로 정답은 10분의 2, 즉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곱셈 정리를 잘못 적용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가 잘못된 이유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찾으셨나요? 6의 약수이면서 8의 약수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두 사건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곱셈 정리는 언제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률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와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는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이므로 순서쌍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순서쌍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또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 경우와 두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 순서쌍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후자의 경우 순서쌍을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다양한 확률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